오늘은요, 주말에 읽으면 좋을 네.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김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이죠? 네, 이 모레가 이제 어버이날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신현님 시인이 이제 새로 펴낸 신간 에세이입니다. 네. 네.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이라는 일단 제목부터가 우리 그 가슴을 좀 네. 짱하게 그래요. 울리게 하는. 그 왜 예전에 그런 시리 있었잖아요. 20대에 꼭 해야 할 것들, 맞아요. 30대에 꼭 해야 할 네. 것들 네. 있었는데 사실 가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그 책을 보면서 좀 한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해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 엄마는 엄마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 공기 같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소중한데 곁에 있을 때는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저자인 신현님 시인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잘 몰랐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되셨답니다. 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 명치 끝이 아파오는데 그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너무나도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수많은 그야말로 딸들에게 나처럼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해드려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좀 챙겨드리면 어떻겠느냐. 이제 30가지의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는 이 제목을 보고요, 이 살아계실 때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전제가 일단은 붙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 얼마 전에 신경숙 이제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늘 가슴을 찡하게 하잖아요. 이 소설에서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네. 그 저자에게 엄마의 존재는 상실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 원하던 것들을 못 해드린 것 때문에 이 자신의 남은 생애 내내 뭔가 이 고통과 이 상실감을 느껴야 하는 이제 이런 그 딸의 어떤 마음을 이제 이 에세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현림 씨는 이제 엄마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이제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에세이로 풀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딸의 어떤 심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뭐랄까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좀 다른 것 같다. 딸들은 정말 엄마에 대해서는 각별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얼마 전에 들은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요. 시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은 짜증이 난대요. 근데 엄마가 아프다 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딸들이 느끼는 감정들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부모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나 보죠. 아무래도 약간은 조금 뭐 힘들고 버겁고 이런데 엄마는 무조건 그냥 아프다고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같은 마음인데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느끼는 감성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책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책이 잡히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진들이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신현림 시인이 워낙 또 사진 작가로 또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책 안에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한 장 한 장도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건데 조금 찡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셨겠구나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0가지 항목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엄마가 살아계실 때 특히 딸의 입장에서 엄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보다 보면 아들은 도저히 해드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든가요? 같이 목욕탕 가고 이거는 아니 안 되겠다. 그거 빼놓고서는 아들들도 다 해도 되는데 또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곁을 지켜주는 것, 함께 있어 드리기라든지 정성 들인 편지는 못 읽는다 하면서 손글씨로 편지를 써드리기라든지 또 취미만 통해도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취미를 한번 어머니하고 가져보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 용돈 드리기라든지 뭐 그 생활용품 바꿔드리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포옹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뭐랄까요, 이게 지금 하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하기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19번째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효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똑같은 취미를 가져보라라고 권하고 있는 한 대목인데요. 나무와 풀은 비와 바람으로 햇빛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넘나든다. 사람살이도 그렇게 말없이 넘나들며 마음을 전하는 것일 게다. 우리의 생명은 늘 햇빛 찬란한 나날이 아니라 쓰나미와 지진 같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흔들리면서 사는 것임을
엄마가 키우던 꽃과 나무에게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화초 가꾸기를 딸이 같이 하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복이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윤정 기자 어떠세요? 엄마 꼭 함께 꼭 해드려야 하는 일, 뭐 아직 뭐 정정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꼭 어떤 거가 공감이 가든가요? 여러 저는 가지. 사실 여행 취재를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좋은 곳을 많이 가보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이 좋은 곳을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부모님 모시고 해외 여행 가기. 그거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이 책 사실 제가 신현민 시인의 따라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딸한테 해주던 말을 자기가 정말 이 딸이 나한테 줬을 말을 부모님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정말 하루빨리 같이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생각. 손혜 씨는 어때요? 저는 이 한 풀어드리기라는 아니, 게 결혼하는 좀 재밌기도 하면서 저런 건 뭘까 싶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한 풀어드리기?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건 이제 딸만이 알 수 있는 엄마의 한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 다 들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알아들이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한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드린다. 평생 가난했다 그러면 억만금을 까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만 의사 전달을 해드려도 더없이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또 엄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살면서 지금 전 옆에서도 이제 아이 때문에도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핀잔을 많이 해요, 제가. 아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참 무서운 게 아기를 낳고 딱 회복실로 넘어왔는데 남편도 생각 안 나고 아무도 생각 안 나고 우리 엄마만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친정엄마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엄마 안 왔어? 엄마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나중에 서운해하는데 그게 그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버이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더 엄마에 대한 생각, 뭐 상대적으로 이제 양쪽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이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하나 또 있는데 잠깐 더 읽어드릴까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우리는 이제 그런 친밀한 여행을 자주 꿈꿀 수 있지만 엄마에게는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기억이리라. 함께 햇볕을 쬐고 바람 속을 거닐기를, 자연과 함께 숨쉬고 고동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그래서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도 생의 에너지가 활기차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눈시울이 촉촉.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이제 뭐 벚꽃이라도 같이 볼 때 아우 참 좋다 이런 말 하는데 평소에 그 되게 작은 일인데도 잘 못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참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 만사 서둘러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서 서둘러야 되는 덕목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게 제가 이럴 일은 아니었는데 어버이날을 앞두고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어서 지금 갖고 나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보실 만한 책일 것 같아요. 어버이날 정말 앞두고 있는데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그 뭐 애인이나 남편, 부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장 먼저는 우리보다 일단 먼저 떠나실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정말 있을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주말 동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윤정 기자님 그리고 김성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훌쩍 이게 주 중에 휴일이 하루 끼면 샌드위치로 금방 지나가죠. 다음 주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저희는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